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동해안 지역은 시원한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게 치솟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영덕이 30도, 포항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일사병과 열사병, 냉방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식중독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의 식중독 위험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중독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음식 조리와 섭취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예보됐던 비 소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은 25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2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 예보가 사라지면서 토요일인 내일도 덥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 물 관리와 하수 처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하수 재이용 사업은 세금으로 민간 위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열 의원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질문에 나서 준비성이 돋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2014년 민자 560억 원 등 1,400억 원을 들여 만든 하수 재이용 시설이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 13만 2천 톤의 하수를 다시 정화해 10만 톤을 포스코와 동국산업 등의 공업 용수로 주고 오염원이 응축된 농축수 3만 2천 톤 대부분을 다시 포항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한다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자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포항시는 2011년 협상 때 평산강 수질 개선과 용수 절감, 고용 효과가 있어 농축수 처리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협상 당시 포항시가 농축수 처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총 질소가 2015년에는 14일, 지난해는 11일이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자 이번에는 480억 원을 들여 생물 반응조 증설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냉천에 건천하는 댐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항사댐을 건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자체 수원을 개발한다지만 포항시의 용수 과부족량은 2025년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어지와 진전지만으로는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후된 시외버스 터미널 대책을 묻는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포항시는 사업 의지가 강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는 사업 제한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결산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마치고 오는 28일 240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4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던 전달보다 390억 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 지역금융기관에 전체 여신액은 1,824억 원, 수신액은 2,944억 원으로 여수시 모두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겨울 산 전체가 함몰되면서 산사태 위험으로 비만 오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어제 추가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 추진한 셀프 안전 진단은 무효라며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굉음과 함께 산허리가 1.5km가량 쩍 갈라지더니 함몰돼 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 갈라짐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인근 광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지질자원연구원은 과채굴을 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지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울진군청에서 추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안전진단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고 직접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 셀프 안전진단에 불과하다며 주민이 선정한 다른 전문기관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못 믿지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민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행정도 똑같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은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울진군이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나 오면 비 오면 무조건 불안하죠. 산자부 어디 직원 고위직에 있는 직원들 누가 부모들이 여기 계시면 이래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울진군은 울진군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안전진단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산자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상고기관인 상자부와 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가뭄이 장기화되자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당분간 강우 예보가 없어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이번 예비비로 안방관정을 개발하고 양수장 설치와 급수차, 임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5월 19일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하천 굴착 53곳, 관정보수 20곳 등 가뭄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은 전문가들은 형상강의 수은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퇴적물과 어패류에 대한 수은 검사를 확대하고 퇴적물을 준설해 육지에 매립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의 수은 오염 사실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철강공단을 통과해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구무천의 퇴적물에선 수은이 기준치의 수천 배까지 검출됐고 섬안 큰다리 등 형산강 하류 전역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과 황어, 전어, 강도다리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잇따라 나왔지만 포항시나 환경부 모두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이곳 미나마타 지역에 있는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까지 오염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첫 번째 할 일로 꼽았습니다. 低質ヘドロがどこまで水銀の汚染を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汚染の広がりですよね。を調べ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は海の方もそうだし川の方もですね。 또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건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메틸수은, 즉 유기수은이 분포한다는 의미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魚の腸管から吸収されるものがほとんどメチル水銀なんですよね。で、無機水銀は魚の腸管からも非常に吸収されにくい物質ですので、魚の中の筋肉の中、肉の中の水銀というのはほとんどメチル水銀だと考えて間違いありません。 포항시는 그동안 형산강에서 검출된 수은은 무기수은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밝혀왔는데 이런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ただ無機水銀も海底なんかに溜まっているとそれがバクテリア微生物によってですね有機化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話もありますのでそうするとやはり 水俣病と同じような症状を出してく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또 포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의 수은 검출량을 어종별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평소 수산물을 많이 먹는 임산부는 수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은 퇴적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퇴적물을 걷어낼 때는 미나마타처럼 바다에 매립할 것이 아니라 육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できればですね浚渫をした水銀を含むヘドロはですね陸地で保管をする処分をする埋め立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必要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るいはその水銀の濃度が高いのであればですね水銀を回収をして保管をしたりですねリサイクルをするほか 형산강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観光地としてオープンした後にですね汚染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なれば逆にですねお客さんが来ない人が来なくなるわけなのでその投資そのものがですね全然無駄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から 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퇴적물 오염 사례로 환경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 법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 오염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지역 주민들인 만큼 포항시는 환경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해결책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구와 가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안전 관리에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을 여름휴가철 안전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야영장과 유원지 수련시설 등 200곳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가뭄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용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합니다. 울진 지역 시민단체인 해구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 발생기 안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이 울진군청 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한울원전 3,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년간 AI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해 대구와 경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금류 거래 상인이 전통시장에서 마구잡이로 가금류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채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가금류 계류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토종 닭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계류장의 주인 A씨는 지난 5월 말 밀양의 한 농가에서 토종 닭과 오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 오리가 다른 가금하고 혼사가 됐으면 그 혼사된 가금들이 지금쯤 이제 대구처럼 임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계류장의 닭들이 폐사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경북 8개 시군 10개 시장에서 가금류를 계속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금류 거래 상인과 전통시장이 AI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토종닭 폐사를 상인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았고 전통시장이 감염된 가금류의 전국적인 확산 통로가 된 셈입니다. 취약한 지역이 역시 전통시장하고 그리고 가축거래 상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현장 확인이 조금 소홀했던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7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700여 마리도 살처분했습니다. 또 대규모 농장 등으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기르고 있는 가금 농장에까지 확산돼 나가면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대응을 좀 세다 싶을 정도로 AI 청정 지역인 경북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는 A씨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 판매 등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AI 취약 지역에 제대로 허를 찔린 대구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가 AI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에 고객선을 재도색하고 노상 가판대 상인들에게 고객선 지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객선 지키기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이 정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과의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 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개인과의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학원과 같이 주거지 외부에 교습자 표지와 교습비를 부착토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도연구와 도청 공무원들의 단체장 도전이 유난히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기존 자유한국당 독주 체제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단체장 도전 도공무원은 8명 정도입니다. 김장주, 우병윤 양부지사를 비롯해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윤위영, 박홍열, 오도창 부군수, 이병환 의회 사무처장, 김상동 경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도의원 역시 전체 60명 중 12명이나 단체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상당 부분 정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난히 많습니다. 3선 제한에 걸린 단체장이 많은 데다 도의원들의 존재감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간 연쇄 이동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비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제일 많은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보니 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지고 민주당도 집권을 한 만큼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 대 무소속 구도가 아닌 다자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약세를 틈타 대구, 경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젊은 유권자가 많은 구미, 경산, 경주, 포항, 안동을 중심으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당선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한편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예천군 호명면이 포함된 기초의원 지역구는 선거구 개편도 점쳐지지만 나머지 경북 지역의 선거구 개편은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스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2개 벤처기업을 발굴해 이 가운데 63개 기업에는 96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37개 기업에는 외부 투자자를 연결해줘 93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 모델 수립과 투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로 평가됩니다.
시원한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게 치솟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영덕이 30도, 포항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면 일사병과 열사병, 냉방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식중독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의 식중독 위험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중독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음식 조리와 섭취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예보됐던 비 소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은 25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2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 예보가 사라지면서 토요일인 내일도 덥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